오늘은 지난 11월 5일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를 통해 당선되어 백악관으로 돌아올 예정인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2기 행정부와 한미동맹 협력의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총 538명의 선거인단 중 312명을 확보해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4년 만에 다시 백악관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다수당이 되어 양원을 장악하게 됨에 따라 트럼프 당선인과 공화당은 3연승, 즉 트라이펙타를 달성하였습니다. 비록 상원과 하원에서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차지한 것은 아니지만 공화당이 양원에서 모두 다수당이 되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통합정부의 이점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데 유리한 정치적 환경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새 행정부의 내각을 채울 주요 인사에 대한 인선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는 미 육군 특수부대와 주 방위군 대령 출신의 플로리다 하원 의원 마이크 왈츠를 지명했습니다. 국무부 장관에는 대중국 강경파로 잘 알려진 마르코 루비오 플로리다주 상원 의원을 지명했고, 국방부 장관에는 1기 행정부 당시 제대군인부 장관 후보로도 검토되었던 폭스뉴스 진행자 피트 헥세스를 지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정보국 국장에는 과거 1기 행정부에서 미국 국가정보국장을 역임한 존 래클리프를 지명했습니다. 모두 트럼프 당선인의 오랜 측근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외교안보팀은 미국 우선주의와 힘을 통한 평화의 안보정책 기조하에 대중 강경 정책을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공식 출범이 목전에 다가오면서 한미동맹 관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거 1기 행정부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준 거래주의적 외교정책이 반복되면 한국을 포함한 미국의 동맹국과의 관계에 바이든 행정부 시기와는 사뭇 다른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맹국들이 미국에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비판해온 트럼프는 미국의 동맹과 우방국들이 자신들의 방위를 위해 더 큰 비용을 지출하고 더 많은 역할을 스스로 해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특히 미국의 안보 지원에 대해서는 더 큰 액수의 계산서를 청구하길 원합니다. 1기 행정부 당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요구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의 주인으로 돌아온 이후에 비슷한 요구를 해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2024년 10월 조기에 타결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재협상하자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북한 김정은과의 개인적 친분을 과시한 바 있는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과 손발을 맞추기보다는 독단적으로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공식 출범 이후 한미동맹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달라진 한반도 주변과 인도태평양 지역, 그리고 세계의 안보 환경은 더 긴밀하고 굳건한 한미동맹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전력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증강하는 데 계속해서 힘을 쏟고 있고, 그 위협은 더는 한반도 주변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의 포탄과 미사일을 지원해 러시아의 전쟁 지속 능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정예 군인 폭풍군단을 파병해 참전하였습니다. 러시아는 그 대가로 대북제재 체제를 약화시키는 데 일조하는 한편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 지원을 약속하면서 군사적으로 더욱 밀착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의 안보 간 상호 연계가 깊어지고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글로벌 사우스 국가를 상대로 한 외교를 확대하여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에 지속적으로 도전을 제기하는 한편 핵전력을 비롯한 첨단 군사력의 강화를 추진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을 상대로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에 필요한 역량을 꾸준히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측이 대중국 견제 및 억제에 주력할 뜻을 피력하고 있지만 미국이 유일 초강대국으로서 전후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단극의 시대는 저문지 오래입니다. 미국도 동맹과 우방국의 도움과 역할 확대를 필요로 합니다. 한 가지 예로 미국이 한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등 동맹국과 유지 보수 정비 사업 수행을 위해 지역 기반 지속 지원 프레임워크를 추진하고, 나아가 미국 조선소에 대한 투자를 요청하는 것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군의 군사 대비 태세의 주축이 될 해군이 노후 함선의 교체를 진행하는 동안 단기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2023년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하여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서 비전을 수립하였고,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핵협의 그룹을 설립하여 올해 7월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국방 당국이 서명한 후 양국 정상이 승인하면서 한미 동맹 협력은 분명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기업가 정신을 근간에 두고 거래주의적 대외 정책을 실천할 것으로 예상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와 함께 급변하는 국제 안보 환경 속에서 동맹 협력을 추진하면서 한국은 동맹 관계의 또 한 번의 진화를 위한 고민을 거듭해야 할 것입니다. 안보 동맹에서 출발해 경제, 가치 동맹으로 진화해온 한미 동맹은 이익 중심의 트럼프 2기 시대를 맞이하여 유연성을 더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은 우리 국방 역량 및 태세를 강화해 역량을 갖춘 신뢰할 수 있는 동맹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한미동맹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에서 재래식 방어 임무를 주도하고 NCG 과업의 일반되고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한미 확장-억제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대북정책 공조와 대북 억제 태세 유지에 관한 의사소통 오류를 방지하고 상시적인 소통을 보장할 동맹 기제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방위부 분담과 영내 안보 역할 확대에 관한 미국 신행정부의 요구에 대해서는 발전하는 한미동맹 관계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입지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협의하는 것이 이상적일 것입니다. 한미동맹이 양국 공동의 국익을 추구하면서 가치와 실리를 모두 챙기기 위해서는 확대된 동맹 의제에 관한 협력 신화를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의회 차원의 외교는 물론 양국 안보와 국방 전문가 간 교류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 신행정부의 기존과 다른 정책 기조가 한미동맹에 도전을 안기겠지만 반사적인 반응보다는 능동적으로 한미 양국의 윈윈을 위한 동맹 간 협력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